자, 하겠습니다. 이제 건축법 7페이지입니다. 높이 제한 나왔네요. 높이 제한. 이것도 한 문제가 꼭 뜨죠. 그런데 높이 제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가로구역, 도로 둘러싸이는 장소에서의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일조 등 해서 그 속에 일조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 둘 다 합쳐서 일조 등 이렇게 말하죠. 그러는데 구분해서 보시면 크게 가로구역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일조권 높이 제한이 있고 공동주택만의 또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입니다. 이건 모든 장소가 아니고 상업지역 등 가보시면 특히 서울시에서 보시면 몇 개 지역에 대해서 가로구역에서 높이를 결정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인데요. 그러면 그 높이가 뭐 30m 또는 뭐 50m 이렇게 정하면 그 높이를 모든 건물들이 넘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권자, 건축허가권자들이 가로구역에서 필요한 장소일 때 보시면 높이를 정해서 공고합니다. 그러면 모든 건물들 그 높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구역 내에도 건물의 용도, 형태별로 해서 만약에 어떤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30m 또는 건설시설 15m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장소가 딱 보이면 처음부터 그것이 조례입니다. 조례. 그런데 모든 도시가 아니고 규모가 큰 서울특별시, 인천 등 광역시 일대 안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보이는 장소일 때 법에서 아예 그들 시 조례에서 어떤 일반 상업적인데 어떠한 조건을 갖춘 장소는 높이가 얼마다 이렇게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이 편에서 일반적인 시장 군수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장 일대만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항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조 등 높이 제한 속에는 첫 번째 진짜로 일조권 제한이 있습니다. 일조권, 이란 것은요. 모든 곳이 아닙니다. 일조가 필요한 것은 주택 중심 주거지역에서만 필요하다 해서 보시면 전용과 일반 주거 보이죠.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 외에는 없습니다. 상업적이나 뭐 공업적이나 녹지, 농촌은 필요가 없어요. 또 준주거는 상업적 비슷합니다. 해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전용 일반 주거지역 이 장소에서만 일조권 제한이 발생하는데 햇빛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비칩니다. 그러니까 정북과 정남을 서로 마주 볼 때 정북쪽 대지가 정남쪽 대지 때문에 높이가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정남, 정북이 정남, 정북 두 대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곳이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이다 할 때 남쪽에서 북쪽 대지의 일조 보호 때문에 남쪽 건물에서 높이가 제한됩니다. 그 말인데요. 해서 보시면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 북쪽 대지의 높이 일조 보호를 해서 이 정북 방향에서 남쪽 편에서 건축할 때 높이가 제한됩니다. 그 높이가 9m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배웠지만 높이 제한할 때는요. 필로티 높이는 높이에서 빠집니다. 빠지니까 필로티 빼고 필로티 부분 빼고 이제 거기에 2, 3, 4층이겠죠. 그래서 한 3개 층 정도 나오는 필라주택을 지을 때 높이가 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9m까지 높이 이하일 때는요. 1.5m 이상을 북쪽에서 띄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9m를 초과한다. 좀 높습니다. 그러면 건물 각 부분 그 높이에 2분의 1을 띄운다. 이 말은요. 앞부분, 가운데, 뒷부분 각기 보시면 앞부분이 있고 가운데에 있고 뒤에 있죠. 그러면 각기 이 앞부분에서도 2분의 1, 가운데에서도 2분의 1, 뒤에서도 2분의 1이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을 서로 바라보는 그 대지에서 주로 주거지 간에서 보시면 꺾인 건물, 빌라 형태가 보시면 이렇게 층별로 꺾여 있는 건물이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조 제한이 발생합니다. 자, 또 반대로 보시면 그러면 남쪽에서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북쪽에서 한참 띄어서 남쪽에 붙여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창문들이 북을 바라봅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남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높이 제한을 발생시킨다. 이 말은요. 북쪽에 붙여서 남쪽에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조란 것은요. 사람들의 일조가 아닙니다. 건물 지었을 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조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못 짓는 땅이 북쪽에 있습니다. 도로, 무슨 광장이 있다. 공원이 있습니다. 참 좋네요. 북쪽에 건물을 못 지어. 그러면 남쪽 남쪽 대지 주인들은요. 잘 되었죠. 북쪽에 일조 보가 필요 없습니다. 또는요. 북쪽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가 합의해 줍니다. 그러면 북쪽에 붙여서 정남 방향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 자, 또는요. 규모 큰 각종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북쪽에 붙여서 남향으로 해서 일조를 확보하게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반대 개념이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1조 등 보시면 공동주택만의 높이 제한이 또 있습니다. 이건요, 당연히 이 공동주택이 전용과 일반 주거 안에 있으면 정북 방향 1조 제한 받습니다. 뿐 아니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즉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 시설 정도가 참 많거든요. 전용, 1종, 2종, 또 일반 1, 2, 3종, 준주거, 또 일반 어떤 상업지역, 또 보시면 중심 상업지역, 또 보시면 걸린 상업지역, 또는요, 일반 공업지역과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또 녹지에도 보시고, 또 농촌까지도 규모가 작은 층수의 다세대 연립 등은 지을 수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장소는요, 뭐냐면 사생활 그 주택들의 사생활 보호 때문에 높이가 또 제한됩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옆에 공동주택은 일단 옆에 있는 대지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고, 규모가 큰 단지에서는요, 동동 간에 또 높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생활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 인접하고 있는 대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는요, 북쪽이 되었든 남쪽이 되었든 서쪽이든 관계없이 그 옆에 있는 대지에서 띄운 거리에 그 높이는 2배를 넘지 못한다. 반대로 보시면요,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생활 보호가 좀 덜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걸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띄운 거리의 높이가 4배를 넘을 수 없다. 반대로 높이의 4분의 1을 띄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도 복합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요, 사생활 보호가 없어 바짝 코앞에 호텔 또는요, 업무시설 빌딩이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도 공동주택의 건설은 가능하지만 단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은요, 1조 등 제한 전체를 받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사생활 보호 포기하고 1조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세대 주택 있죠? 규모 좀 중소형 평수의 빌라인데 이것도 높이가 필요티 빼도요, 꽤 높습니다. 한 3개 층을 올려도 한 10m, 4개 층이면 12m 올라갑니다. 그러면 6m, 5m를 띄워야 돼. 그러면 대지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이 어려워져. 그래서 다세대 주택, 서민들 사는 빌라를 지을 때는요, 이때는 1m만 띄우면 되겠다.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빌라촌 가시면 좀 붙어 있는 경우가 보인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또 같은 대지, 이 말은요, 같은 단지, 아파트 단지 한 필지죠. 동동 간의 사생활 제한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채광 창문이죠. 큰 창문들, 복도식 아파트는 이제 앞부분이 채광창, 뒷부분이 비채광창인데 계단식은요, 앞뒤 좌우가 다 보시면 채광창입니다. 큰 창문이 볼 때는요, 바라보는 것이 건물 마주 보거나 척벽이 옆에 부분이 보이거나 뒷부분 복도식 보인다 해도 전부 다 그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옛날 7년 전만 해도요, 1배였어. 그래서 좀 된 아파트는요, 동간의 거리가 넓습니다. 요즘은 좀 좁게 하는 대신 이 방향을 막 틀죠. 날경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사생활 보호를 피하게 하는 식으로 많이 설계합니다. 자, 그런데요, 건축물 보시면 부대 폭리 보이죠? 상가시설, 각종 어떤 관리사무실과 건물이 바라본다 하면 건물 높이가 아니고 이때는 상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그 높이의 1배를 띄우면 된다. 라고 합니다. 상가 높이 3층 보통 2층이랬죠. 거기에 1배만 띄우면 돼요. 그 다음에 비창장. 우리 복도식 부분이다. 비창창과 척벽, 복도와 척벽은요, 8m만 띄우면 됩니다. 또 동동간에 옆부분이 서로 바라보죠. 척벽, 이때는 4m만 띄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높이 제한이 발생합니다. 자, 또 B 보시면요, 같은 단지에서 남쪽 건물이 낮고 북쪽 건물이 높다랍니다. 이때는요, 북쪽 건물 높은 건물의 0.4배, 또는 남쪽 건물의 0.5배, 둘 중에 하나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단지 안에서도 동동 간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보통의 아파트, 좀 펼쳐 있는 판상형이다죠. 이럴 때 그럽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시면 타워형 아파트 있죠. 탑상형. 높게 좁고 높게 쫙 올라가죠. 이 같은 경우는 밑에 있습니다. 밑에. 동지날 보이죠. 동지날. 그러니까 제일 짧은 날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모든 세대가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으면 된다. 이건 타워식입니다. 타워식은 좁으니까 이게 좁고 높다 보니까 한겨울에 해도 1층 부분들을 대부분 다
2시간 이상은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타워식 일대는 동간에 높이 제한 따로 없다. 그래서 멀리서 보시면요, 타워식은요 한 종 건물처럼 보이는 현상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높이 제한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 부분 또 보세요. 일족근 높이 제한 옆에 보시면 이런 말 보이죠?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 일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요,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인 건물들은 여기 일족근과 공동택 높이 제한 전체가 다 적용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단독택일 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제한이 있는데 요 중에서 한 개가 꼭 시험에 뜨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른편 갑니다. 자, 특별한 건물, 특별 건축구역 나오죠. 이것은 뭐 서울 보시면 잠실 롯데월드다 아시면 되고요. 부산 보시면 해운대에서 더 LCT 이런 식의 건물들이 바로 이럽니다. 특별한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요, 각종 어떤 법 제한을 적용하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 제한에 특례를 줘야 돼. 특혜를 주어서 특별한 건물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 특별한 건물 짓는다.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특혜를 줘야 돼. 그런데 특혜를 줬더라고 또 나중에 또 문제죠. 어쨌든 특혜를 받아야 이런 건물 나올 수 있습니다. 잠실 가시면 롯데월드가 568m입니다. 그런데 3m입니다. 그런데 잠실 일대는요, 서울공항의 어떤 비행기 착륙 코스와 마주 봅니다. 그래서 200m 넘지 못한다. 라고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563m입니다. 뚫고 올라갔죠. 그 건물 짓는 장소만 뚫어줍니다.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혜택을 줘야 특별한 건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 지정을 누가 하느냐 보시면 장관이나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일단 기본 원칙이고요. 누구의 신청을 통해서 정하기도 하고 또 신청이 없어도 직권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이 이번에 신설 딱 되었는데 신설등이 좀 바뀌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할 때는 장관한테, 시군구청장은 시도한테 신청을 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신청을 할 수 있는 요 행정기관들 말고 기타 자들은요, 제안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한테 제안을 해서 지정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건설, 또 이번에 삼성동에서 현대에서 또 사옥을 올립니다. 또는요, 저기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시행사 있겠죠. 이런 식의 어떤 그 외의 자들은 시도지사한테 제안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또 국가와 협의가 필요하면 국장한테 요청해서 지정을 받아옵니다. 자, 금지. 이거 중요하겠죠? 특별한 건물 나올 곳이 참 많이 있어요. 무슨 뭐 한다면 다 나와. 뭘 하겠다면 다 나올 수 있고, 장소 전부나 일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는 특별한 건물 짓지 마라. 제한합니다. 개자접보죠.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는 못한다랍니다. 또 자연공원들, 국립산 어딘가 되게 각종 우리 산 좋은 데 있죠. 안 됩니다. 또 접도구역이죠. 시골 농촌에서 건축을 못하는 건축 금지하는 도로 옆에 인근 토지들 안 됩니다. 그다음에 보전산지죠. 한국에 산하면요, 준보전과 보전산지인데 보전산지는 보호가 필요하다. 해서 안 되겠다란 말입니다. 자, 어제 보시면요, 특별 건축구역 지정해서 고시를 딱 해주면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안 배우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사항이 포함이 딱 되어서 이 계획이 참 중요한 계획이고 복잡한 계획인데 이 복잡한 절차 다 무시하고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토지의 종류랍니다. 토지의 용도지역, 토지의 용도지구, 토지의 용도구역, 이것은 손대지 못한다라는 부분 또 보시고요. 자, 또 밑에 적용 배제 편의도 중요하죠. 이것을 적용 안 하니까 특별한 건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두 문자 한번 따주세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조건이 무엇이냐 하니까 용공주가 그러합니다. 조건이 용공주입니다. 이것을 빼주니까 특별한 건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경 설치 조항 빼줍니다. 건폐율 무슨 80%, 50% 이런 제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1000%, 500% 있죠. 이걸 빼줍니다. 돈만 있으면 바벨탑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앞뒤 좌우에 띄우는 공지조항도 빼줘. 꽉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없으니까 잠실 롯데월드 올라갔습니다. 주택도 있죠. 그 속에 주택 건설 기준 중에서 일부 조항들 적용을 빼줍니다. 놀이터 같은 건 빼주겠다는 것이겠죠. 해주니까 특별한 건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뿐 아니고 통합적인 뭐이죠? 잠실 가시면요, 그 건물이 잠실 롯데월드 타워도 있고 큰 건물이 4동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건축해야 돼. 그런데 요 구역이 딱 정해지면 전체를 한 개로 묶어서 통합 설계하게 해줍니다. 그 조항이 무엇이냐? 부미공입니다. 부설 주차장,
통합해서 이용합니다. 미술 작품을 한 개만 가지고 같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 설치를 뒤에 같이 공원 만들어서 같이 이용한다. 라는 의미에서 부미공 통합 적용합니다. 이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특별 가로구역이죠. 이건 무엇이냐? 특별한 거리, 가로구역, 거리입니다. 거리. 특별한 거리 형성이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무슨 젊은이의 거리다, 카페 거리다 많습니다. 이런 식의 특별한 특징 있는 거리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보시면 지정권자 장관이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 딱 돼 있죠. 그러면 뭐 특별시, 광역시도 포함되지만 지역에 있는 시군 구청장도 다 포함돼. 그래서 구청장급에서 주로 많이 특별 가로 정합니다. 자, 그 대상 지역을 잘 보시면 도시 안에서도 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어떤 외형상의 어떤 제한이 있는 곳입니다. 경관지구, 그리고 미관의 유지가 목적인 바로 지구 단위 계구역, 미관, 경관 이런 식의 목적에 제한받는 장소에서 혜택을 줘야 돼요. 젊은 애들은요, 이 제한하면 튀어나옵니다. 풀어줘야 되고 즐거움을 창출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경관, 미관이 제한받는 이런 장소에서도 이 가로니까 어떤 도로 둘러싸여 있다. 어떤 가로 인근 장소에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 가로구역 정할 수 있는 이 장소 내에서의 도로가 있습니다. 건리, 보문, 조례죠. 요러한 부분인데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도로 인근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도로 인근 장소.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 또 이것 말고도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해주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도로일 때 특별 가로구역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를 또 정리하시고 한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구역별 높이를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 이 가로구역 단위라는 게 되게 와닿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도로가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장소를 가지고 법률 용어로서 가로구역, 도로가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지역이죠. 그래서 모든 장소에서 다 발표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지역들, 서울 보시면 강남 일대에 보시면 몇 군데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성수동, 무선도, 영등포 해가지고 특정 가로구역에서 높이를 딱 제한합니다. 부산 가시면 저기 부산 광복동 가시면 웬만히 큰 고층이 안 보여. 왜냐하면 30m 제한 때문에 전부 다 삼각물들이 쫙 차 있죠. 옷가게들 이거 다 그럽니다. 거기 영화의 거리, 핍박거리 보면 자 높이가 낮아, 꽉 차 있죠. 30m 제한 받습니다. 그런 식의 특별한 장소를 정하면 높은 건물들 나올 수 없죠.